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 사업을 함께 벌이는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위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이런 하이브리드 종목의 기업, 어디가 대표적일까요? 일단 뭐 반도체 2차 전지라는 게 다 지금 뜨고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그 산업 종목 쪽으로 같이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동화 그리고 전산화 이런 쪽으로 강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코인테크 이런 회사가 있고요. 톱텍, 동진세미캠 뭐 이런 한솔케미칼, 신성ENG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자동화 설비,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공장을 짓더라도 그 공장에 꼭 들어가는 설비가 자동화 설비잖아요. 이런 고도화된 자동화 설비를 특히 반도체에 있는 뭐 이를테면 로봇, 이런 협동 로봇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어떤 뜨는 산업에서 저희 차용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종목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회사 코인테크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코인테크가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만에 한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와. 네, 이런 거 보면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주력 사업 하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하는 구축하는 그런 회사, 자동화 기기를 만들어주는 회사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2차 전지 제조 자동화 사업 회사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주다. 이렇게 엮이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코인테크 보니까 상반기에 1분기에 영업이익이 72억 원. 그러니까 1년 전보다 44% 가까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동진세미캠 또 재밌습니다. 동진세미캠도 2차 전지 내부의 전기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도전제라고 하는데 이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이스텍은 원래 그 절단기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 절단기를 2차 전지 부품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절단을 하면 그게 더 균질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설비가 2차 전지에 쓰인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주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을 하다가 2차 전자 2차 전지 장비 사업으로 진출했다 해서 또 최근에 테마형으로 좀 주목받고 있었고요. 신성ENG, 이거는 반도체 클린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클린룸이라는 게 굉장히 정화를 잘해야 되고 네. 깨끗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회사이니까 반도체급의 이런 클린룸을 만드는 정도면 2차 전지에서도 굉장히 뭐 거기에 뭐 불순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ENG 역시 이 불순물을 들어가지 않는 기술, 이 업의 본질은 똑같이 있는데 이 업의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2차 전지 관련 시스템, 제조, 판매 이런 쪽으로 드라이룸이라는 쪽을 제조한다. 이렇게 해서 신성ENG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인테크 그리고 동진세미캠, 제이스텍, 신성ENG 이렇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한때 심한 약세를 보였던 원화 가치가 최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11개 나라 중에서 원화가 최고 강세, 심한 약세를 보였던 원화의 갑작스러운 부활인데요. 그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원달러 환율 이렇게 계산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화 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300원대, 1,400원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원화 값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1,200원대, 1,000원대 이렇게 하면 원화 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예상하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1달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000원짜리를 팔면 그러면 훨씬 비싸게 우리가 파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1,400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1,400원짜리를 1달러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달러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잖아요. 뭐 이를테면 명품 같은 거 하나 살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선 1,400만 원 하는데 뭐 그 달러로 사면 그만큼 싼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원화 최고 강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1,400원대에서 최근에 1,200원대로 내려오니까
원화가 강세가 일어난다. 특히 이게 지금 아시아 11개국 중에 최근 한 달 사이로는 1등으로 강세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원화가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일본 증시 얘기를 해보면요. 최근에 일본 증시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을 달구는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워렌 버핏도 일본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일본 증시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뭐 워렌 버핏이 일단 샀다고 해서 올랐을까요? 아니면 선후 관계를 봐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TSMC라는 종목은 최근에 팔았어요. 네. 팔고 나서 일본이 이제 무조건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일단 일본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만 그러니까 니케이 225 지수가 지금 3만 1,300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3만 3천 이렇게 또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33년 만에 그러니까 1990년 이후로 33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뭐 여기는 엔저 방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또 엔 달러 환율이 150엔 선을 넘어서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 효과 여기도 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수출길이 막혀 있었다가 또 리오프닝 때문에 일본 제품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 제품들을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늘어난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또 많이 일본이 지금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또 우리 많이 가잖아요. 일본 관광. 네. 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지금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거기서 외화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증시는 사상 최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 때문에 엔화, 달러와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일본이 금융 완화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원엔 환율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사상 엔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엔 800원대, 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1,000원 그러니까 두 달 만에 100원 가량 떨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900원 하다가 1,000원 일단 급락. 네, 엔 원래 뭐 1,000원 했다가 이제는 뭐 900원 하고 800원대까지 떨어지고 이러면 사실 관광하러 가기에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전통적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많이 겹치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일본 쪽으로 비슷한 품질이거나 제품이면 일본 걸 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고 그래서 엔저가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한국에 있는 자동차, 철강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경제연구원도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물량은 0.2%포인트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수출 금액으로는 0.6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엔저가 사실은 한국의 수출 산업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돈벌자에 특별 초대했던 기업이죠. 메디큐브와 널디 등 브랜드를 운영하는 APR이 이 기업 가치 1조 원을 인정받으면서 유니콘 기업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작년으로 보면 조금 뭐 정리를 하자면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400억 정도 나는 그런 이제 알짜 회사로 굉장히 빨리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바탕이 김희선 메디큐브에 보면 김희선 디바이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K 뷰티가 잠잠했다가 다시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뷰티 디바이스인데 이게 그냥 바르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디바이스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1,000억치 팔리면서 굉장히 지금 높은 기업 가치를 받고 그래서 CJ가 그래서 최근에 투자를 하면서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1조
가치의 기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비상장사입니다. 네,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피부과에 효과를 낸다 해서 뷰티 디바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이 CJ 온스타일이 APR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디바이스 이름이 AGR이거든요. 근데 이 AGR은 이제 CJ 온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뷰티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앞으로 이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 가치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럼 CJ 온스타일하고 APR이 앞으로 TV 홈쇼핑 이런 쪽에서도 제휴를 계속 강화하면 온스타일 입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많이 선점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선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R의 제품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번에 1조 가치의 베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상장사인데 이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기업 공개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 주관사로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오는 10월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겠다. 이게 지금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